근데 예. 지금 새누리당에서 네. 저거를 이제 무슨 뭐 야합이다, 뭐 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새누리당 쪽도 뭐 꼭 그렇게만 계속 주장하기가 뭐 민망한 게 예. 그 사실 뭐 합당의 역사도 새누리당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 그저 모르셨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부장이 하면 예. 스캔들이에요. 예. 그렇죠. 사실 보면은 합당의 역사로 따지면 1990년 1월 20일 3당 합당의 주역은 현재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민정당이죠. 그때 YS도 들어왔고 JP도 들어왔고 그래서 3당 합당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합당도 많았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죠. 똑같은 일이라도 보수 쪽에서 하면 자기들이 좀 개면적인 줄 알아요. 개면적어 해요. 그러니까 보수 쪽 진영에서는 보수 쪽 진영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저 머리도 좀 쓱쓱 긁고 좀 민망합니다만은 명구스럽습니다만은 합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지금 자꾸만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본인이 당장 뭐라고 그랬어요. 당장 보면 지난 1월 20일 날 제주 선언 이후에 그나마 1월 27일인가요? 그다음 창당 발기인 대회 했잖아요. 그리고 100년간은 정당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양당 구조 고착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3당으로 가겠다. 물론 윤여준 의장의 입을 빌어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당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13일 만에 그냥 쓱 가면서 갑자기 약속을 안 지키는 뭐 새누리당 이래버리니까 아니 자기 자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믿고 따라서 창당 발기인대회에 나왔던 분 심지어 김성식 전 한나라당 출신의 김성식 의원조차도 한마디로 흔한 얘기로 정치판에서 얘기하면 아주 우스꽝스럽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도 안 지키면서 자기는 마치 내가 만약에 상대방 약속 안 지킨 것을 갖다 공격하려면 내가 최소한 저도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만은 더 큰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기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상대방 약속 안 지켰다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때 나오는 유명한 얘기 있죠. 친절한 금자시던가요? 거기 나오는 그 유명한 워딩. 너나 잘하세요.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좀 뻔뻔한 것 같아요. 지금 뻔뻔한 거지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현실적 벽에 부딪혀서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향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점은 내가 뭐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다만 그렇죠. 민주당을 내가 새정치의 어떤 큰 그릇으로 바꾸겠다. 그 민주당도 그럴 자세가 돼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나와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거기 싹 자기가 보면 약속 안 지킨 부분은 싹 뭉개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 정치했다. 우리는 약속의 정치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대로 너나 잘하세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정치와 약속을 지키는 정치 뭐 이런 구도가 있고 또 하나는 네. 박근혜 정부의 일방 독주를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신당 창당의 명분으로. 이건 야당은 늘 언제 그러면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때는 안 그랬나요? 그때도 김대중 정부의 일방 독주, 노무현 정부의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해서 야당은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그거 갖고 문제 삼을 건 없고 다만 안철수 의원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과연 본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은 보면은 그런 식으로 약속을 갖다가 시간을 갖다가 심지어 거짓말을 갖다 밥 먹듯 하면서 상대방을 탓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새정치라 그러니 사람 누가 믿습니까? 어쨌든 큰 그릇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겠다 이런 것도 일종의 승부수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참 YS 김영삼 전 대통령 YS 대통령 잠깐만 이렇게 끌어들여서 인용을 하는데 김영삼 당시 통합민주당 통일민주당이었어요. 통민당 민주당의 총재가 민정당하고 3당 합당해서 들어왔을 때는 한 50여 석의 의석이 있었어요. 다음에 부산 경남이란 막강한 지역적 기반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영삼 당시 대표는 23일간의 그 단식 투쟁으로서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3당 합당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하고 물론 간접 투쟁이었습니다만 몇 차례 내려가서 마산 그렇죠. 뭐 이제 당무 거부하고 내려가고 내려가면은 또 거기서 김윤환 그 당시 정무장관이 내려가서 모시고 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그 정도로 지역적으로 보면 확고한 기반이 있는 데다가 50명이 넘는 막강한 이른바
자기를 위해서 목숨, 불에도 뛰어들 최영우, 김동영, 김덕영, 서석재 이런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지금 딱 이제 송호창 의원, 현역 의원은 송호창 의원 정도인데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 당시 김영서 YS가 끌고 있었던 민주당 민주계 출신 그 의원들은요, 최영우 의원 같은 거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유신 직후에 중앙조무업에 끌려가서 통닭구이로 고문당하면서도 버텼던 사람이에요. 또 돌아가신 그런데 최영우 의원을 대선 후보로 안 줬죠, YS가. 그건 나중에. 그건 7년 후 이야기고. 네, 7년 뒤에. 그건 또 김영삼 당시 대통령 입장에서 보는 눈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강론으로 하더라도, 하더라도 김영삼 대통령이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 들어갔다는데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호랑이는 굴에서 살지 않습니다. 밀림에 살죠. 밀림에서. 네. 그래서 어쨌든 밀림에 들어간 건 사실 맞아요, YS가. 그러나 그것을 갖다 비유하는 것은 저는 안철수 의원에서는 그건 뭐 적절치 않은 뭐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래 보고. 근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또 그냥 그대로 새정치연합으로 밀고 가더라도 사실은 전망이 그렇게 밝진 않았었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저는 제가 뭐 방송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안철수가 새정치를 꼽히려면 당초 본인이 지난 1월 창당 발기인대에 하면서 했던 이야기로 이른바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른바 이른바 보수와 민주의 양당 구조를 깨겠다는 각오로 지금 나갔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붙었으면요. 물론 당초 자신들 얘기들 한 명도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한석만 얻어도 기적이다 그랬거든요. 기적이었고 예. 한석 못 얻어도 문제는 광역 기초에 보면은 비례대표 있죠. 정당 공천에서 정당 득표율에서 저는 감히 단언컨대 민주당보다 2배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당 득표율. 그럼요. 그걸 성적을 그걸로 내지 않겠어요? 어차피 기초단체장을 안 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면서 안철수 중심으로 정계 개편이 일어나요. 그 힘을 갖고 그 도덕적인 힘을 바탕으로 2016년 총선에서 이른바 제1야당으로 클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너무 쉽게 저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이 벤처기업만 하다가 막상 정치판에 들어와 보니까 힘든 거예요. 창당하려니 돈 들어가죠. 사람 안 모이죠. 거기다 또 정치판 말들이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게, 안철수를 이런 이제 민주당과 손을 확 잡는 그런 선택을 할 때, 과연 누구랑 상의를 했을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윤여준 의장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윤여준 의장이 아마 그 대목에서도 약간 서운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내가 의장인데, 전혀 상의를 받지 못하고, 결정된 뒤에 통보받듯이 이렇게 되는 위치구나. 이 대목에서 윤여준 의장이 약간 좀 기분이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네. 윤여준 의장은 정말 자기 도끼로 자기 발을 찍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윤여준 의장 재작년 2011년입니다만 그 당시 윤여준 의장이 서울시장이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윤여준 의장을 놓고 윤여준 전 장관이 나의 멘토라면 그런 멘토는 300명도 더 있다. 나중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해명했다고 하지만 예. 김재동, 김여진 씨 등 300명 더 있다. 그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윤여준 전 장관이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갖고 결국 재작년 대선 때 결국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에 가서 뭐 통합위원장인가 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지난해 연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십고 처리했다고 그랬어요. 십고 처리해서 모시고 왔으면은 당시 얼마 전에 또 그리고 지난해 또 최장직 교수도 떠났잖아요. 십고 처리해서 모시고 왔으면 이런 중요한 결정할 때 다른 분도 아니고 물론 공동위원장도 몇 분 계십니다만은 윤여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이른바 책사 그 디자이너예요. 네. 당연히 상열이 됐어야죠. 근데 윤여준 의장이 정말 화가 났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 기자들한테 나도 기자들하고 똑같이 TV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농담처럼 말씀하셔서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기 헷갈렸는데. 때문에 네. 앞서 그 보면 오늘 뭐 일간지하고 인터뷰한 그 내용에 허휴라는 얘기 들어가면서 저 안철수 의원같이 순진한 사람이 큰일 났다. 이런 식의 지금 알겠습니다. 경계를 하는 네. 거예요.